안녕하세요. 담담하고 꾸준하게 배당을 쌓아가는 담곰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 1억은 있어야 투자든 뭐든 시작이 되지 않나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순간부터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자산이 오르면 수익도 만원, 10만원 단위가 아니라 수백만원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속도를 붙인 자동차처럼 자산 곡선은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해준 건 바로 그 전까지의 느리고 고단했던 과정이었습니다. 1억 이전의 시간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습관을 만들지, 어떤 기준으로 소비할지, 어떤 마인드로 투자에 접근할지, 그 모든 것이 그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잔고가 더디게 오르는 게 전부였지만 그 습관과 기준이 있었기에 1억 이후에 불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었고 흐름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빨리 불어나는 건 언제나 그 이전에 느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잘 씹는다는 말처럼 의미 있는 돈을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0원에서 1억을 모으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장, 그리고 그 이후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흐름 전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미만 순자산 가구가 전체의 29.2%, 3억 미만은 전체의 56.9%나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억 이상 순자산가는 10.9%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절반 이상의 가정이 3억도 채 안 되는 자산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온라인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30억은 있어야 은퇴 가능하죠. 1억으론 아무것도 못해요. 배당 받으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죠. 물론 그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에겐 1억이라는 목표조차 우습게 보이게 되는 현실이 생깁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소득 중위값은 약 239만 원, 연으로 치면 약 2,87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억을 모으는 데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1억은 절대 작은 돈도 쉽게 쌓이는 자산도 아닙니다. 1억은 현실에선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너무 쉽게 폄하되고 그 괴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욕마저 꺾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1억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작지 않은 도전이고 정말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말보다 당신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께도 속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방향이 먼저라는 것도요. 경제 유튜버, 멘토들, 그리고 수많은 블로그 글에서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선저축 후 소비하세요. 고정비를 줄이세요. 소득의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세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세요.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고 충동구매는 24시간 고민 후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출을 기록하라. 자동이체를 활용하라. 작은 돈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도 빠지지 않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 방법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초기에는 돈을 붙잡는 구조를 만들고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과 회의감을 견디는 힘입니다. 처음 몇 달은 재미있습니다. 돈이 쌓이고 계획이 실현되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곧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다들 즐겁게 쓰고 사는데 나만 너무 아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두 달 모아봐야 잔고는 겨우 몇십만 원, 자산은 티도 안 나고 변화는 너무 느리기만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시기,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그 느낌, 그게 진짜 대부분이 포기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데 필요한 건 단순한 팁이나 앱, 가계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지루해도 회의감이 들어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태도. 저도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지겨운 반복이 가장 큰 자산이었더라고요. 1억 누구는 쉽게 말하는 돈이지만 사회초년생이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지루하고 반복되던 저축의 시간 속에서도 조금씩 찾아오면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경제 뉴스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나 환율, ETF 같은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투자라는 개념도 내 삶의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리라 생각해요. 저도 사회초년생일 시기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변에는 이런 말들이 흔했습니다. 젊을 때 즐겨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돈은 써야 제맛이지.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고 명품, 외제차, 경험 소비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저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결국 저는 20대 후반에 외제차를 샀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취업에 성공하고 모아둔 돈도 조금 생겼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며칠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부, 보험, 주유비, 정비비, 주차비, 그 차는 제가 애써 쌓아온 자산의 흐름을 한순간에 반대로 돌려버린 소비였습니다. 통장은 매달 다시 가벼워졌고 저축 습관은 무너졌고 계속 굴릴 수 있었던 자본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비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복리처럼 불어나는구나.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가서 차를 사자. 그게 내 자산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누리는 소비가 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물론 여행도 좋고 명품도 좋고 멋진 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쌓아가는 시기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즐거움은 순간이고 자산은 평생을 바꿉니다. 그때 외제차를 샀던 경험을 되짚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을 다르게 하자. 눈앞의 소비보다 나중의 여유를 선택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모으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강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초기 자산 형성기에는 투자 수익률보다 저축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을 10% 수익률로 굴려봤자 수익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면 그건 스스로 매달 1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죠. 즉, 이 시기의 자산 성장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내 월급에서 얼마를 남기는가가 결정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고수나 투자 기술에 대해 고민하지만 자산 형성 초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였던 겁니다. 지금 제 기준으로 돌아봐도 그 시기에 쌓아놓은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투자 수익률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ETF, 아무리 좋은 타이밍도 그냥 작은 수익에 불과한 일회성 이벤트였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초반 12년간 저축에 미쳐 있었던 그 시기가 자산의 기반을 만든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저축과 반복 끝에 마침내 저는 종잣돈을 쌓을 수 있었고 그 돈을 드디어 투자라는 흐름에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진 언젠가 투자해야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배당금이라는 걸 받아본 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구나. 그때 받았던 몇만 원이 그 어떤 월급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기 시작하자 자산이 움직이는 속도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500만 원 모으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내 자산이 수백만 원 단위로 변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특히 1억을 넘긴 이후부터는 확실히 돈이 모이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내 월급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 자체가 나 대신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단순히 상품을 고르는 걸 넘어서 어떤 계좌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을 대표적인 절세 계좌는 ISA, 연금저축계입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 덕분에 수익이 고스란히 내 돈이 되고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와 노후 준비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계좌들을 장기 투자에 활용하면서 단순히 수익률이 아닌 복리 절세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입니다.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자산이 스스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돈이 일하는구나라는 실감과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0원에서 1억을 모으기까지 걸어온 시간은 단순히 돈을 쌓아온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방향을 정리해온 시간이었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온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을 모으는 게 전부였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제는 자산이 스스로 자라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억을 넘는 시점부터 정말로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내가 견뎌낸 느림과 지루함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돈이 일하기 시작한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여유입니다. 이제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는 일도 거의 없고 당장 이걸 사지 않으면 안 되라는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그건 돈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영원에서 시작하려는 중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느리고 가끔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절대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중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기반이고 당신이 선택권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준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1억쯤이야 뭐. 하지만 저에겐 그 1억이 지금의 모든 변화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담담하게 꾸준하게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1억 모으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